100% 페바폼? Run. Run better. Fleet Runner. 안녕하세요. 달리는 매직 슈피터 플린러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뉴발란스의 탑티어 슈퍼레이싱화 SC 엘리트 V4를 깨뜨려 보겠습니다. 이 신발은 뉴발란스 코리아로부터 지원받았는데요. 하지만 뉴발란스 코리아로부터 어떠한 리뷰 지침이나 첨삭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. 본 영상의 소감과 견해는 모두 다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. 제가 사실 S 엘리트 이전 버전 S 엘리트 V3를 신어보지 못했는데요.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험적 비교를 할 수 없어서 좀 아쉽네요. 대신 스펙을 토대로 S 엘리트 버전 4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편의상 S 엘리트 버전 3를 V3로, S 엘리트 버전 4를 V4로 부르겠습니다. 미드솔 소재와 어퍼핏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 요소인데요. 신발의 핵심을 바꾼 거죠. 이 정도면 거의 풀체인지나 다름이 없는데요. V3와 V4는 완전히 다른 컨셉의 신발입니다. V4에서는 신발의 모든 핵심 역량을 스피드 그리고 속주성에 모았네요. 이 V4가 탑티어 슈퍼 레이싱화로서 어떠한 사양을 장착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미드솔 폼을 완전히 체인지했네요. V3는 EVA TPU 혼용폼을 사용했는데 이 V4는 100% 페바폼으로 확 바꿨네요. 한층 더 탄력적인 신발이 됐다는 의미죠. 뉴발란스에 의하면 에너지 리턴이 V3에서는 83%였는데 V4에서는 87%로 증가했다고 합니다. 이게 V4의 신발창 구조물들인데요. 이게 페바 미드솔 폼입니다. 눌렀다 놓으면 금방 튀어오르네요. 폼이 정말 부드럽고 폭신한데요. 이 신발이 얼마나 부드럽냐면요. 영하 13도에서 4분 중후반 페이스로 12km를 달려봤는데요. 그때도 신발 폼이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. 탱탱한 폼은 아니고요. 그렇다고 먹는 폼도 아닙니다. 푹신하면서도 반발적입니다. 미드솔이 이 카본 플레이트를 사이에 두고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. 겉모양으로 봐서는 뒷발은 아래쪽 폼이 아주 두껍고 앞발은 이 아래 폼이 거의 같아 보입니다. 실제로 그럴까요? 한번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윗폼이고 이게 아랫폼인데요. 요건 카본 플레이트고요. 이렇게 미드솔이 형성되는데요. 먼저 이게 아랫폼인데요. 자, 안을 보면 오목하죠? 겉으로 일자로 보이는 모양과 좀 다르죠? 뒷발에서 중간발까지 구멍을 파놨네요. 무게를 감량하려는 의도인 듯 하고요. 자, 윗면은 이렇게 살짝 파놨는데요. 여기에 이 카본이 놓이는 자리입니다. 이게 윗폼인데요. 밑은 아랫폼과 이렇게 결합할 수 있도록 볼록하네요. 윗부분은 가장자리에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. 이 말은 이 신발의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. 아랫면에는 이렇게 세 개의 골이 있네요. 카본 플레이트가 놓이는 자리인데요. 이게 이제 카본 플레이트입니다. 플레이트가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. 앞은 평평하고 이렇게 뒤는 웨이브져 있습니다. 앞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위로 휘어져 있습니다. 여러모로 이 플레이트는 그리 공격적이지 않는 듯해요. 이게 아래 폼에 이렇게 놓이고 이 폼의 웨이브와 암스를 이루어서 이렇게 딱 안착됩니다. 카본 플레이트가 안정적으로 놓이는 구조입니다. 폼의 두께를 한번 볼까요? 외관으로 보이는 높이만큼은 아니더라도 뒤는 확실히 아랫폼이 더 두껍습니다. 그런데 앞은 아랫폼보다는 이 플레이트 위에 놓이는 윗폼이 훨씬 두툼하네요. 도약할 때 푹신하겠죠? 압축했다 되칭겨주며 통 밀어넣어주고요. 부드러운 추진 구조네요. 앞발이 덜 자극받아서 장거리를 달릴 때 피로가 덜 쌓일 것 같습니다. 이 미드솔 매측은 이렇게 각지네요.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부위는 깎아놨는데요. 신발 무게를 줄이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하학적 구조인 듯 합니다. 자, 이게 아웃솔 조각들인데요. 경량 솔리드 러버입니다. 두께가 2.5mm인데요. 다른 탑티어 슈퍼 레이싱화들과 비교해보면 두껍습니다. 무게가 좀 더 나가겠죠? 여기서 이 신발의 무게를 조금 잃었는데요. 그 대신 얻는 게 있겠죠? 접지력과 내구성입니다. 최근 탑티어 슈퍼 레이싱화들은 아웃솔이 아주 얇고
주로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보시다시피 V4는 작은 돌기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. 이 신발 접지력 아주 좋습니다. 비 온 날 달려봤는데요, 미끄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. 접지력, 견인력 정말 좋았습니다. 이 와중에도 신발 무게를 줄이려는 노력이 역력한데요, 아웃솔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네요. 이건 조금이라도 신발의 무게를 줄여보겠다는 의도인 듯 합니다. 참고로 신발창의 높이는 V3와 V4가 같은데요, D가 39.5mm이고 앞이 35.5mm입니다. 세계 육상연맹 40mm 이하 규정을 충족하고 있네요. 제가 말씀드린 창 높이는 아웃솔 두께 2.5mm를 합친 건데요, 뉴발란스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이 신발의 또 하나의 커다란 체인지는 바로 어퍼인데요, 이 어퍼, 그러니까 이 신발 상부에는 팬텀핏 테크놀로지가 사용되었습니다. 자, 이게 예전에 제가 신던 뉴발란스의 레이싱화들인데요, 여기 이렇게 팬텀핏이라고 쓰여져 있죠. 한동안 뉴발란스 신발에서 이걸 볼 수 없었는데요, 뉴발란스에서 다시 이 기술을 꺼내 들었네요. 팬텀핏이 뭐냐면요, 뉴발란스에서 쓰는 일종의 어퍼 지지 테크놀로지인데요, 어퍼 뼈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어퍼에 열 접착 필름을 입혀서 지지대를 만드는데요, 발이 지면에 닿고 있는 입각기에서 발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겠죠. 이때 발이 이 신발과 하나로 밀착되면 발 따로 신발 따로 노는 게 훨씬 덜 하겠죠. 달릴 때 발이 신발 안에서 놀지 않도록 잡아주는 안착 기술이 팬텀핏입니다. 팬텀핏은 달릴 때 발을 잘 잡아줘서 스피드 소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되겠죠. V4에서는 어퍼에서도 편안함보다 스피드 속주성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팬텀핏은 어퍼의 안정성을 더할 수는 있지만 신축성을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, 어퍼의 신축성이 덜하면 신발의 압박감이 크겠죠. 발 볼륨이 큰 발볼러들한테는 불만거리일 거고요. 여기 기막힌 해결책이 있는데요, 너비에 맞는 사이즈를 신으면 됩니다. 멀티 위드스, 그러니까 다양한 볼 넓이 사이즈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브랜드가 어딘지 아시나요? 바로 뉴발란스인데요, 어떻게 한 가지 너비 사이즈로 다양한 발 볼륨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겠어요? 이런 앞선 생각을 한 브랜드가 바로 뉴발란스인데요, 1960년에 뉴발란스가 트랙스타라는 신발을 출시했는데요, 그 신발이 멀티 위드스의 효시입니다. 지금은 여러 브랜드에서 다양한 너비의 데일리 러닝화를 만들고 있는데요, 레이싱화에서 와이드를 출시하는 브랜드는 한두 브랜드 정도? 손꼽을 정도입니다. 그나마 그것도 중급 레이싱화에서 와이드를 접할 수 있죠. 탑티어 슈퍼 레이싱화에서 와이드를 찾기가 정말 힘든데요, 뉴발란스에서 출시했네요.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, 아마 탑티어 슈퍼 레이싱화에서의 와이드는 이 SC 엘리트 V4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무튼 이 SC 엘리트 V4는 미디움, 와이드 두 너비가 나옵니다. 볼에 맞춰서 사이즈를 한 치수, 두 치수, 심지어 세 치수를 키울 필요가 없겠죠. 볼에 맞추려고 길이 사이즈를 키우다 보면 신발 앞이 불필요하게 남죠. 그러면 핏감은 또 떨어지고요. 게다가 사이즈가 커지면 신발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. 요즘 신발 회사마다 단 몇 g의 무게를 줄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요, 사이즈를 키우면 그 효과가 반감되겠죠. 제 사이즈의 신발을 신고 달리면 핏감이든 무게든 질주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. 이 신발의 편안함은 어퍼의 신축성에서보다 멀티 너비 사이즈에서 찾으면 될 것 같네요. 어퍼를 마저 알아보겠습니다. 어퍼 소재는 V3는 엔지니어드 메쉬이고 V4는 엔지니어드 에어 메쉬입니다. 중간발 안쪽 안팎에 이렇게 넓은 필름막이 입혀져 있네요. 그리고 바깥에 이 M마크도 열 접착 필름으로 처리되어 있고요. 중간발을 흔들림 없이 잘 고정시켜 주겠죠. 스피드를 낼 때 발을 잘 잡아주겠네요. 발등에 자극은 없었습니다. 신발혀는 어퍼와 분리된 구조이고요, 얇습니다. 힐 카운터는 레이싱화로서는 약간 두꺼운 듯 하고요, 발목깃은 살짝 두툼하네요. 흰 슬립은 없었습니다. 신발끈은 적당히 길었고요, 두 번 묶으니까 느슨해지거나 풀리지 않았습니다.
옵셋은 이전 버전과 동일하게 3mm인데요. 뉴발란스의 글로벌 프로덕트 매니저에 따르면 4mm 드랍과 8mm 드랍의 프로토타입이 있었다고 합니다. 두 드랍으로 뉴발란스 소속의 엘리트 선수하고 러너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했다고 하는데요. 4mm가 더 좋은 결과를 얻어서 드랍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. 신발 무게는 여성화는 199g이고 남성화는 230g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 뉴발란스가 경쟁하려고 하는 탑티어 슈퍼 레이싱화들에 비해서 가벼운 편은 아니네요. 앞으로 무게를 어떻게 더 줄일 건가가 이 S 엘리트가 가진 한 과제인 듯 합니다. 저는 달릴 때 최고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무겁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. 저는 평소에 좀 무거운 데일리 러닝화를 신고 달리는데요. 저와 같은 성향의 러너라면 이 신발의 무게는 기록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보다 더 가벼운 탑티어 슈퍼 레이싱화에 익숙해져 있는 러너라면 이 신발의 무게는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가격은 30만 9천 원입니다. 미국 가격은 $250이고요. 요즘 환율 1330원으로 계산하면 33만 원입니다. 이 신발을 신고 23km 1회를 포함해서 총 50km를 달려봤는데요. 첫 달리기부터 신발이 저를 확 끌어당겼죠. 어떤 신발인지 좀 잽을 좀 넣어보려고 10km를 달리러 나갔는데요. 달리기가 워밍업도 끝나기 전에 4분 페이스대로 확 끌어올라가더라고요. 저한테 이 신발의 적응기가 따로 필요 없었습니다. 신발이 즉각적으로 저희 달리기 리듬에 맞춰서 반응했는데요. 그렇게 내달리기 시작해서 첫 달리기부터 가볍게 17km를 달렸습니다. 다음날 다시 더 긴 거리를 달리러 나갔는데 때마침 공기 최고 좋음 그리고 달리기에 딱 좋은 상온이었습니다. 달리기에 아주 그냥 푹 빠져들어 달렸죠. 신발이 부드럽게 잘 따라주더라고요. 스쳐 달리던 러너분들이 저에게 파이팅을 많이 외쳐줬는데요. 이 신발을 신고 그렇게 경쾌하게 신나게 질주했습니다. 신발이 저희 고유한 러닝 리듬에 잘 따라줬는데요. 진짜 발걸음도 가볍게 뛰었습니다. 이 신발폼이 달리기 내내 살아서 움직였는데요. 부드럽고 폭신했습니다. 특히 이 앞발의 부드러움과 폭신함은 일품이었습니다. 착지할 때 압축했다 되칭겨주고 밀어주는 전환 흐름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제 고유한 빠르기에 알맞게 반응했고요. 도약할 때 압축 반발력도 속도에 알맞게 잘 작동했습니다. 신발이 급격하게 그러거나 팡 쳐올려주는 건 없었습니다. 신발이 그만큼 덜 공격적이었는데요. 착지, 서기, 도약 이 일련의 발구름이 간결하고 매끄럽고 경쾌했습니다. 신발이 힘을 주는 대로 잘 따라줬는데요. 페이스를 좀 늦출라 치면 처지고 있어 빨리 달려 라며 신발이 독려하는 듯 했고요. 다시 내달리기 시작하면 신발이 그 속도에 맞춰서 잘 따라줬습니다. 마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듯 했는데요. 체감 무게는 4분 초중반으로 달리는 저에게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양 발의 교차 회전율은 제 달리기 리듬에 맞춰서 착착 이루어졌습니다. 달리면서 이 신발을 신고 제 기록을 깰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23km를 달리고 나서 발목이나 무릎, 고관절 등의 피로감이나 낌새 같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요. 신발의 중립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신발은 구름이나 반발감, 신발의 전환 흐름이 급격하지 않습니다. 좀 마일드한 카본 슈퍼 레이싱화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인체의 자연스러운 달리기 리듬과 잘 조화를 맞춰서 신을 수 있는 슈퍼 레이싱화입니다. 저에게 레이스데이에 이 신발을 신겠냐고 물으신다면 단연코 예스입니다. 공격적인 슈퍼 레이싱화를 기피하는 러너가 신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. 탱탱한 슈퍼폼보다 부드러운 슈퍼폼을 좋아하는 러너에게도 좋을 것 같고요. 슈퍼 레이싱화를 처음 시도하려는 러너한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탑티어 슈퍼 레이싱화에서 제 사이즈를 신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. 레이싱화에서는 와이드가 정말 드물어서 레이싱화는 대개 미디엄 255mm를 신습니다. 그런데 이 신발은 와이드가 있어서 와이드 250mm를 신었는데 아주 잘 맞았습니다. 플릿러너 토니 주니 슈피터는 주로 미디엄 270mm를 신는데요.
이 신발 미디움 270mm가 잘 맞는다고 합니다. 사이즈는 주로 신던 레이싱화 사이즈를 신으면 될 듯 합니다. 하지만 사이즈는 볼륨, 취향, 패턴 등의 개인 차이가 있죠. 꼭 신어보고 정하시길 바랍니다. 이 리뷰의 한계는 누적거리 50km, 1회 최대 거리 23km, 최고 페이스 1km 4분 18초, 동네 달리기 28년 61세 판매자입니다. 뉴발란스의 글로벌 프로덕트 매니저에 따르면 이 신발은 엘리트 마라톤 선수가 시상대에 오를 수 있을 만큼 경쟁력 있는 슈퍼 레이싱화라고 하는데요. 어나더 레벨 러닝계에서 이 신발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준독들의 리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사람마다 단련도, 체감도, 발 특성, 견해 등의 개인 차이가 있죠. 한 러너로서의 착용감과 소견일 뿐입니다. 이 영상에는 이 신발을 판매하는 자로서 다분히 저희 주관적인 느낌과 의견, 일방적인 주장이나 편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. 가려서 정보를 취하시기 바라며 구매는 여러 리뷰들을 두루 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 영상이 운동 목적과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즐거운 달리기 하세요. 감사합니다. 힘! Run. Run better. Fleet Runner.